네, 돌아온 비하인드 이성대 기자 나왔습니다. 시작하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통화 50분 하는 사이, 자, 우리 사이가 아니고요. 네. 자, 영수회담 비선 논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임혁백 민주당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JTBC와의 통화에서 자, 자신의 파트너였다는 함성득 원장이 윤 대통령과 자주 또 오래 통화하는 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먼저 들어보시죠. 네. 시기에 몇 번씩 이렇게 통화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대통령하고 상당히 시간을 많이 통화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나는 그런 게 없는데 어떤 때는 50분 막 이렇게 대통령이 통화를 많이 하시는가 봐. 그러더라고요. 자, 1시간 가까이 통화하는 사이는 웬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좀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운 사이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물밑조율하는데 뭐 역할이 있었다, 뭐 이런 거를 좀 뒷받침하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임혁백 전 위원장은 공식 라인이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이 물밑 작업을 했다, 이런 입장을 지금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자, 또 하나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번호를 교환한 그 구체적인 정황도 공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전화번호를 드렸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이 대표 번호를 갖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를 대표로 이제 바꾸고 그때부터는 아마 그 대통령하고 이 대표 간에 이제 뭐 직접 통화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내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에 들어갑니다. 자, 마침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전화로 이재명 대표의 안부를 물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자, 전화번호를 교환한 뒤에 한 라인을 개통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지금도 들었지만 그런데 임혁백 교수나 뭐 함성득 원장이나 얘기한 것들이 좀 내밀하고 구체적이어서 이게 과연 정말 나온 얘기들일까 관심이 많은데, 뭐 대통령실이나 이재명 대표는 일단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오늘 공식적으로 비서실장 라인을 통해서 협의한 게 전부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자, 이 대표 측에서도 임혁백 전 위원장은 메신저가 아니다, 내가 메신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네. 자, 설사 이 두 사람이 메신저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스스로 내가 메신저다, 셀프 공개하는 거는 그동안 정치에서 보지 못했던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오늘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던 심평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참 별일이 다 생긴다. 물밑 조율은 없었다고 나는 들었다. 윤 대통령을 능멸하는 것이다. 상당히 비판을 했는데 네. 정작 지난달 말이었죠. 본인도 사실은 내가 영수회담 메신저 역할을 했다, 야당이 부탁을 해서라고 얘기를 본인도 했습니다. 역할을 했다. 자, 본인도 자기가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먼저 밝혔는데 다른 메신저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또 이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 셈이죠. 네. 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네요. 다음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홍준표 판다 영입할 것이라고 잡아왔습니다. 자, 네.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 대구 대공원 기공식에 참석해서 자, 동물원이 생길 텐데 이 동물원이 생기면 판다를 영입하겠다, 이를 위해서 중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얼마 전에 용인 자연농원에 우리가 중국에서 빌려왔던 판다가 푸바온강 판다를 다시 사천성으로 우리가 돌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다가 대구에도 올 수 있다. 네. 이게 저희가 얼마 전에 홍준표 시장이 이 푸바오 현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좀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겁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저희 돌비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홍준표 시장이 왜 푸바오에 집착하는지 그들의 속내를 알 수가 없다. 용인 자연농원에 있다가 자기 고향에 돌아간 판다에 불과하다라고 상당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홍 시장이 스촨성에 출장을 갔었죠. 본인이 직접 가서 보니까 이 판다의 치명적인 귀여움에 본인도 빠진 게 아니냐, 그래서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판다를 직접 보고 예. 마음이 바뀌었다. 그럴 수도 있다. 아, 예. 네. 그럼 근본적으로는 판다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전적으로 중국 정부 입장에 달려 있습니다. 자, 중국은 이른바 판다 외교 많이 유명하죠. 네. 이 판다 외교로 각국의 판다를 대여하는데 말 그대로 외교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미중 갈등 같은 관계일 때는 임대를 하지 않거나
대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반대로 관계가 좋거나 관계를 다시 좋게 만들어야 될 때는 또 판다를 계속 빌려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결국 그래서 우리나라가 판다를 다시 보고 싶으면 푸바오 같은 친구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오려면 홍준표 시장 차원이 아니라 한중 관계가 좀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우선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